기후학교. 오늘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기후행동에 관한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하시는 분이죠. 김은정 소비자 기후행동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저희 1, 2부 기후미식회에서 술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4, 5부 기후학교에서는 꽃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완벽합니다. 네, 봄이구나. 근데 이제 몇몇 청취자분들은 김은정 대표님이 왜 꽃 얘기를 하시지 하고 궁금하실 텐데 저도 처음에는 뭐 화훼 농가에서 뭔 일이 생겼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하, 이것도 다 소비자와 연결이 되는구나 하고 좀 느낌이 왔는데요. 먼저 오늘은 봄꽃 개화 시기, 꽃이 언제 피는가 이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남원하고 구례에 볼 일이 와. 있어서 좀 다녀왔는데 일로 가신 거예요. 아, 예. 그래도 너무 좋으셨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간 김에 이제 산수유랑 매화가 이제 벌써 피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또 봄이 왔구나. 이제 꽃이 흐드러지게 피겠구나 해서 이제 저는 곧 만개한 꽃들을 볼 수 있구나 이러고 좋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생산자분들을 좀 뵀는데 또 이제 꽃이 너무 일찍 피어서 이제 냉해를 입을까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냥 좋은 꽃놀이인데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꽃 보시면서 이제 곧 만개한 꽃을 보실 거라 네. 좀 색다른 시각에서 꽃을 좀 바라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냉해를 걱정하신다고요. 생산자분들이. 그럼 네. 여기서 농산물 만드시는 분들이겠죠. 그렇죠. 예, 구례와 남원을 다녀오셨는데요. 네. 여러분 우선 기후 퀴즈부터 얘기를 할게요. 여기 보니까 최은경 님이 장범준 노래를 틀어주시면 어떻게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라는 건가요? 울렁울렁 살랑살랑 그러셨는데 마음이 들뜨면은 그쵸? 밥하고 설거지하는데 좀 지장이 있긴 있죠. 강진성 님이 진해 군항제 한번 가봤는데 참 좋았습니다. 매화마을은 요번 주에 개화할 듯 싶어요 하는데 선생님 매화마을 가셨는데 벌써 개화했다는 이제 피기 시작을 피기 한 거죠. 시작한 거죠. 네. 이제 최숙자님은 밤에 보면 흰 눈이 살포시 내려앉는 것 같죠. 6587님 기후학교 공감하면서 퇴근 시간 차에서 1시간 듣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오늘의 기후 방송에 애착을 느끼며 시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6587님. 5469님 새싹 문자네요. 올해 벚꽃 축제는 꽃 가고 싶네요. 꼭 가자 하셨는데 전 벚꽃 축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 끝나면은 벚꽃 조금 남아있을 때 그때 가요. 저는 막 사람 너무 많아서 못 다니겠더라고요. 7237님 시 한 편 쓰고 싶은 오후입니다. 남편과 함께 식사 중인데요. 하이라이스를 오랜만에 만들었습니다. 맛있겠네요. 그리고 7520님 벚꽃 축제가 기다려집니다. 성남시 250번 기사님은 물김치가 빨리 와야 죽이랑 먹을 때 좋을 텐데요. 그러셨는데 언제쯤 가게 될까요? 정말. 자, 기후 퀴즈 정답 공개해 보겠습니다. 이 꽃은 4월에 피는 대표적인 봄꽃입니다. 김정섭 시인은 이 꽃을 보고 이렇게 노래했죠. 그대는 까딱도 하지 않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순백의 꽃망울을 무수히 터뜨릴 수 있는가. 해마다 4월에 피던 이 꽃이 요즘은 3월부터 피기 시작하는데요. 이 꽃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1번 코스모스, 2번 벚꽃. 몇 번일까요, 선생님? 네, 정답은 2번 벚꽃입니다. 네, 벚꽃. 요즘은 3월부터 피기 시작하죠, 진짜. 네. 그런데 이 김정섭 시인의 시는 제목도 4월의 벚꽃인데요. 이게 이제 3월의 벚꽃으로 바뀌어야 하는 걸까요? 지금 개화 시기가 계속 빨라지는 거죠, 선생님? 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개화 이러면 이제 한 가지에서 세 송이 이상이 피기 시작할 때를 개화라고 하고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꽃잎이 막 휘날리는 건 만개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그 전체 나무에서 80% 이상이 피었을 때를 만개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개화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원래 이제 벚꽃은 한 4월 10일 내외 한 1920년대에는 그때 피었다고 해요. 1920년대요. 네.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는 그랬죠. 네. 그런데 지금은 3월 말에서 4월 초
그다음에 만개 시기는 4월 초중순 요렇게 이제 한다고 하는데 3월 기온이 이제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부 이제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벚꽃이 피어서 절정에 다다르는 시간도 좀 빨라지고 네. 그래서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벚꽃 피는 시기가 이제 매년 뭐 하루에서 일주일씩 계속 빨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제주도가 한 3월 20일부터 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피기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네, 이제 이미 피기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한 4월 초쯤이면 수원까지 올라오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청에서 벚꽃 축제를 4월 초에 해야 되는 거네. 네, 3월 그래서 말부터. 4월의 벚꽃이 아니라 이제 3월의 벚꽃이다 이렇게. 피는 시기가 2주일 정도 빨라진 거네요. 1920년대보다 그렇죠. 지금. 네, 그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봄꽃이라는 게 개나리, 벚꽃, 진달래죠. 네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당겨진 걸까요? 한 2주? 더 당겨진 걸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봄꽃 하면은 이제 막 생각나는 꽃들 있잖아요. 네. 근데 원래 봄꽃들은 순서가 있어요. 피는 순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꽃 피는 순서를 뜻하는 이제 춘서라는 말도 있거든요. 춘서. 네. 아, 봄이 오는 순서 이런 네, 뜻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제 하얀 눈 속에서 우리가 피는 꽃, 동백, 예, 그리고 매화를 시작으로 해서 목련, 개나리, 진달래, 벚꽃, 철쭉 이런 순으로 차례차례 꽃을 피웁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에 최근 들어서 봄꽃이 피는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차례차례 꽃을 피웠는데 지금은 네. 이제 순서를 예측하기가 힘들고 이제 우리가 매화가 피면 봄이 온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산수유, 목련, 개나리, 진달래 이렇게 이제 하나가 피고 흐드러지면 또 다른 게 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작년 생각해 보시면 봄에 벚꽃 필 때 개나리도 펴 있고 맞아요. 진달래도 펴 있고 맞아요. 철쭉도 피고 네. 이래서 사이좋게 뒤죽박죽 네. 같이 핀 것 같아요, 진짜. 네, 우리가 보기엔 사이좋게 꽃망울을 터뜨렸지만 네. 원래는 이게 한 30일을 간격으로 쭉 이제 순차적으로 피어야 되는 아. 피는 거라고 해요. 30일씩이나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2010년 이후에는 이게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좁혀진 거죠. 일주일 동안 이 꽃들이 다 이제 피었다 졌다 막 이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나리와 벚꽃 뭐 다른 꽃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게 된 거죠. 그 봄이 짧아진 거랑도 관련이 있을까요? 꽃들이 압축적으로 한데 확 폈다가 더워지기 전에 얼른 맞습니다. 피는 걸까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변화는 이제 지구적인 온난화하고 네. 국지적으로 진행되는 도시화요. 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온난하면은 뭐 역시 그 기온이 올라가서 그렇죠. 지금 이러는 걸 네네. 테고 도시화는 뭘까요? 도시화가 저희가 이제 보통 도시하면 열섬 현상 뭐 여름에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열이 도시에 몰리게 되니까 특별히 도시에 열이 더 많이 올라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봄꽃은 워낙에 그 꽃피는 게 몇 월 며칠의 피자가 아니라 기온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습니다. 맞을 때 피는 네네네. 거니까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피기 시작하고 있다. 네. 그래서 꽃 입장에서는 그냥 기온이 맞아서 자기 생체 시계대로 피는 거지만 네. 실제로 전체 생태계를 보면은 이게 이제 그때 맞지 않은 시기에 많은 수종들이 한꺼번에 이제 막 꽃이 피게 되는 그런 이제 기현상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꽃이 피어나는 게 한꺼번에 빨리, 그러니까 자기들 속도보다 더 빨리 피어나는 게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꽃이 이제 빨리 핀다는 거는 네. 생장 속도가 좀 길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예전에는 오래 자라니까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해서 환경에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그 이른 성장 이렇게 이르게 성장하는 게 그 이제 온도 변화에 따른 냉해나 각종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식물의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그 순리대로 자라지 않기 때문에 식물 성장을 방해한다. 이런 분석이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이 빨리 피니까 땅 속의 물을 이제 더 많이 빨아들이고, 아하, 네. 근데 또 마침 봄은 건조한 시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물을 더 많이 빨아들이고 비가 오지 않는데 땅은 건조해지고 그러면 식물이 또 이제 흡수할 물이 없고 부족해지고. 네. 그러면 이제 성장을 제대로 못하고 여름이 와도 잎이 풍성하지 않아서 강합성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꽃들이 순서대로 피는 게 땅의 영양분을 흡수하고 수분을 나눠 갖는 것도 이게 그렇죠. 순서대로 하는 맞습니다. 거였을 텐데 네네네. 한꺼번에 막 먹고 있는 거네요, 지금. 네네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다시 또 그럼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거겠네요. 그렇죠.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이제 4월 초에 우리가 꽃샘추위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갑자기 또 추워져요. 그러면 원래 꽃샘추위를 살짝 피해서 꽃이 폈다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네. 꽃샘추위가 오기도 전에 꽃이 피어버리니까 아하. 꽃샘추위가 왔을 때는 냉해를 입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열매가 제대로 달리지 않고 그러니까 꽃이 다 떨어져 버려서 열매가 제대로 달리지 않거나 열매가 달렸다 하더라도 이제 충분히 성숙되지 못하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고 올해도 작년에도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올해 사과가 네, 이런 과일들이 그런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가격이 올랐던. 예. 자, 이래서 이제 소비자와 또 연결이 되네요. 네. 그러면 이게 그 꽃 구경이라는 게 한꺼번에 피는 게 생태계에 영향을 사실은 많이 주고 있는 거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꽃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게 단순히 꽃 구경이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꽃을 기반으로 생태계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과실도 따먹게 되는 거고 그리고 생물 다양성도 확보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개화 시기가 막 변동되니까 식물이 생장을 제대로 못하고 번식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곤충이나 이런 생태계에도 문제를 전반적인 끼고 영향을 주는. 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모든 이제 생태계에 변동성이 생기고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기도 하고 멸종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생물 다양성의 문제까지 확산되는 거죠. 네. 김은정 소비자기후행동 대표님과 5부에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손디아의 어른입니다.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7237님이 작년 출근길에 한 컷 찍었는데 예쁘죠? 하면서 정말 예쁜 봄꽃, 벚꽃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기후변화로 꽃 피는 시기도 빨라졌군요.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네요. 자전거 타고 계절을 느끼고 자연을 바라보게 됩니다. 7237님은 자전거로 출근하시나 봐요. 민들레꽃도 신기하게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게 참 신비로워요. 그러셨는데요. 진짜 저는 아까 4부에서 김은정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꽃이 많이 피니까 아름답고 좋다는 생각만 했는데 이게 새나 곤충까지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건가 하고 조금 놀랐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도 해드리고 또 몇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4부에 이어서 5부에서도 소비자 기후행동 김은정 대표님과 봄꽃 개화 시기, 이게 봄꽃이 지금 왜 이렇게 빨리 피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퀴즈 정답자 5469님이 당첨되셨네요. 벚꽃. 올해는 벚꽃 축제에 꼭 가고 싶습니다. 가자 하고 보내주신 분. 네, 마스크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선물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한 번 되신 분한테 또 보내지 않거든요. 좀 기간을 두니까 돌아가면서 다 차례가 갑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또 많이 퀴즈 참여해 주세요. 선생님 그 마지막에 곤충과 새 이런 생태계에도 다 영향을 준다. 종 다양성의 문제가 생긴다. 꽃들이 네. 이렇게 미리 폈다. 냉해 입고 빨리 지고 이러면 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곤충 하면은 또 우리가 꿀벌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이 봄꽃과 꿀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네. 빨리 피는 게. 꿀벌이 사라지면 4년 내에 인류도 멸망한다. 아, 이런 말 정말요? 들어보셨을까요? 아, 그게 뭐 예, 어떤 사람은 수분을 나르는 그런 것 네, 때문인가요?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라고도 하던데. 아, 정말요? 네. 이제 뭐 이런 말까지 있듯이 이제 네. 꿀벌이 생태계에 얼마나 중요한 종자인지 그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꿀벌이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후 위기의 위험성을 일깨워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꽃을 따라서 열심히 이제 꿀을 모아야 되는데 벌들이 네. 근데 꽃이 한꺼번에 펴서 막 정신없이 모으면 한 달 동안 열심히 모아야 하는 걸 일주일 만에 다 모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런 문제도 있지만 작년에 네. 꿀벌 실종 사건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꿀벌 실종 사건. 네, 작년에 월동기를 거치면서 한 78억 마리의 벌이 사라졌다고 해요. 네. 꿀벌이. 그래서 근데 이제 어디서 죽었는지도 알 수 없고 그냥 사라진 건가요? 네,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테리를 쫓다 보니 가장 유력한 가설은 이제 몇 가지 가설이 있어요. 네, 뭐 네. 바이러스 때문이다, 뭐 이런 가설이 있었는데 가장 유력한 가설은 꽃처럼 너무 따뜻해진 날씨에 봄이 온 줄 알고 꿀 찾아 나갔다가 갑자기 날이 추워지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얼었다. 활동력을 잃고 떨어져 아. 버렸다. 그래서 아. 이제 시체조차 찾지 못한다. 아. 이제 이런 가설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원래 갑작스럽게 추위가 찾아오니까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못한 거죠. 거죠. 네. 그래서 또 이제 여름 동안에는 이제 벌들이 또 이제 쉬면서 꽃이 네. 좀 별로 없을 때는 쉬면서 체력을 보충해야 되는데 이제 막 비도 많이 오고 아. 그러다 보니까 또 제대로 면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급격한 이제 그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가 돌듯이 꿀벌들도 지금 뭔가 이 기후 변화에 네. 적응하기가 네. 힘들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꿀만이 문제라고 하면 네. 뭐 설탕을 먹어도 되고 그렇죠. 대체품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꿀벌은 전 세계 식량 자원의 한 70% 정도를 수정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꿀벌이 사라지면 결실을 못 맺게 되고, 그러니까 결실을 못 맺으면 인류도 식량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열매가 열리지 않으니까. 네,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그렇다면 그런 것이야 이런 시나리오긴 하지만 가상이지만 굉장히 가정. 네, 굉장히 가정이지만. 무서운 시나리오죠. 그러네요. 네. 70%의 식량 자원이 꿀벌이 지금 수정을 해주고 있는 거였네요. 네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꿀벌이 만약에 멸종하게 된다면 식량 자원이 감소하고 네. 그러면 식량으로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생태계가 사라질 거고 그러면 이제 초식 동물이라든지 이런 전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꿀벌은 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에 가장 작은 곤충이지만 인류 생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곤충이다. 근데 지금 이제 올해는 그래도 아직 기사가 나진 않았어요. 네. 실종됐다는 기사는 없지만 네네. 실종되지 않더라도 매년 개체수가 감소 폭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개체수가 너무 감소를 해가지고 혹시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일단 식량 자원의 70%가 꿀벌이 수정한다. 근데 네. 지금 봄꽃이 일찍 피고 이런 상황들이 꿀벌의 생존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그럼 이게 사과값처럼 여러 가지 식료품의 네. 물가 인상으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벌이 사라져 수정이 어렵기도 하지만 수정이 이제 어렵게 됐다고 하더라도 네. 아까 말씀드린 냉해를 입으면 이제 결실을 제대로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사과값 폭등은 작년에 이미 예측이 돼 있었습니다. 이미 작년에 네네네. 냉해 피해를 보면서 네, 냉해 피해를 받고 또 이제
또 갑자기 그 온도가 맞지 않아서 낙과가 발생하기도 네네. 했고 이래서 이게 제대로 수정이 튼튼한 꽃에서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제대로 이제 맺혀서 굳건하게 달려야지 성장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6월쯤엔 또 낙과가 발생하는 거죠. 다 익지 않은 상태로 떨어지는 거죠. 네. 열매가. 그래서 이제 뭐 사과 뭐 단적으로 이제 뭐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과를 가장 많이 먹고 요새 이슈가 사과니까 네. 네, 사과를 예로 들어보면 값이 이렇게 오르는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후 변동성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 예측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제 예측이 그러니까 농부들은 이 수확이 떨어질 거야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사과는 한 30% 정도 줄었다고 해요. 네, 수확량이요. 네, 수확량이. 근데 문제는 정부에서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실제 예측하는 통계를 낼 때는 농민들은 참여를 못 한다고 해요. 아, 정말요? 네, 그런 데다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통계청이 각각 다르게 통계를 내기도 했고 그래서 예측에 실패의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후 관리 문제도 발생을 한 거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유통 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과 같은 경우 사과도 그렇고 모든 농산물이 우리나라는 농수산물 시장으로 올라왔다가 네. 전국으로 뿌려지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그러니까 산지는 더 싸야 되고 막 이런 게 우리의 일반 상식이잖아요. 네네. 그런 이제 유통 체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일단 다 맞아요. 뭐 가락동이나 이런 네. 농산물 도매 시장으로 다 네. 모였다가 다시 네. 전국으로 흩어지는 그러다 거니까. 보니까 가격을 결정 구조가 예. 다양화되질 못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값이 오르면 다 올라지는 거고 거기다 또 이제 대형마트까지 참전해서 대형마트는 또 발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가격을 예측하고 수매를 해버리는 거죠. 미리 그러면 사다 놓는 건가요? 네, 입도 선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농민들은 많이 사가니까 좋다 이러고 팔으셨지만 그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줄어드니까 또 가격이 폭등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네. 여러분 이 얘기를 좀 이제 본격적인 소비자와 관련된 얘기를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듣고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은정 소비자 기후행동 대표님과 꽃이 지금 봄꽃이 일찍 피는 것 이게 꿀벌 실종과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결과적으로 우리 밥상 위에 오르는 물가와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야기를 이어가 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가락시장 거기서 생산 원가나 물류비가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그냥 농민들이 올려보내면 중도매인들이 경매로 가격을 딱 결정하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일전에 한번 가락시장에 대해서 전문가분을 모시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다시 들으니까 얘기가 새롭네요. 이 얘기도 또 한번 다시 모시고 자세히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문자가 있었는데요. SNS에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이임수 님이 노루기 바람꽃 복수초 지면 얼레지가 피고 얼레지 투구꽃이 지면 진달래가 피고 진달래가 지면 벚꽃 복숭아꽃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큰 꽃들이 먼저 피면 햇빛을 받을 수 없으니까 질서대로 순차적으로 피고 지면서 다 함께 공생했는데요. 우르르 한꺼번에 꽃이 피면 햇빛 때문에 빛을 못 받아서 사라지는 종도 많아지지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주셨네요. 네. 이건 전혀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고 꽃은 더 일찍 피고 꿀벌은 자꾸 실종되고 그러면 장바구니 물가도 당연히 걱정인데요. 소비자 기후 행동이니까 우리 소비자가 어떻게 뭘 해야 될까요, 선생님? 그러게요. 제가 뭘 합시다 이렇게 네. 해답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사실 기후 위기로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하는 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 영국에서도 지난해 토마토 이제 유럽은 많이 먹으니까 네. 근데 조달이 안 돼가지고 슈퍼마켓에서 이제 막 난리가 나고 이제 그 주요 수출국인 스페인의 작황도 부진해가지고 토마토 수출을 금지하는 안내 보내고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토마토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이걸 쌀이나 이제 곡식에 우리가 곡물에 먹는 걸로 대입을 해보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쌀을 포함한 자급률이 50%가 좀 넘고, 그다음에 그나마 이제 쌀을 빼면 한 20% 남짓 자급률이 됩니다. 식량 자급률이요? 네. 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입에 의존하고 수입이고요.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우리는 이번에 기후이기 때문에 수확량이 안 맞아서 수출을 안 할래, 하겠어. 그러면. 이러면 콩이나 옥수수 이제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게다가 작년 말부터 이제 과일값 오르죠. 채소값 오르죠. 그러니까 신선식품들도 이제 물가가 한 10%씩 막 이렇게 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국제 석유값과 연동되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석유값이 안정됐다고 하는데도 변동 없이 또 이제 조금 안정되는 것 같다가도 내리진 않잖아요. 맞아요. 네, 오른 상태에서 멈칫하고 있지만 또 오르면 그 상태에서 또 오르겠죠. 또 오르겠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기후 위기의 시대고 어떤 분들은 전쟁 같은 상황이다. 이거 이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항상 얘기하듯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청취자분도 아시는 것처럼 뭐 필요한 만큼 장을 본다든지 네. 음식 쓰레기를 최소화한다든지 네. 뭐 국내 농산물을 되도록이면 이용한다든지 네, 네. 뭐 이런 실천들 장 보러 갈 때 장바구니를 가져간다든지 맞아요. 이런 일회용품 소소한 안 쓰고. 실천들이 네. 그냥 생활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느냐, 유통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거를 소비자들이 보고 있다. 우리가 민감하게 어떻게 대비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좀 줘야 되겠죠.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얼마나 계획한 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네, 2030년까지 네, 뭐 계속 얼마 수정하고 줄인다. 있기는 하지만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매번 그래서 얼마나 그걸 실행해내고 있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항상 부족한 것이 현실이죠. 그 선생님 말씀처럼 3부에서 손에 잡히는 기후에서 노광준 PD님이 환경부에서 여론조사한 걸 네네. 보니까 뭐 기후 문제, 온난화, 지구 온난화 이거 문제 있다.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국민 여론이 96%가 네. 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부가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40% 넘게 나오고 이런 의견이. 그러니까 지금 여론은 분명히 뭔가가 정부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중앙정부가 이걸 책임지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건데 네. 저희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를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사과값이 올랐으니 이번에 수입한다고 했는데 수입을 뭐 시간이 걸리는지 사과값은 변동이 없더라고. 계속 비싸더라고요. 일단은 가보니까. 수입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품목을 수입을 열면 되돌리기 쉽지 않아요. 네. 일시적 수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농민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고 네. 사실은 사과값이 올랐으니까 사과를 수입해서 해결하겠다. 라는 거는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마찬가지인데. 쌀이 부족하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050년이 되면 쌀 수확량이 50%대로 감소할 거라고 예측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때 돼서 쌀이 부족하니 쌀을 수입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주식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미래를 포기하겠다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해답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내가 그러니까 사과를 안 먹겠어. 아니 뭐 사과 안 먹으면 죽겠어? 이렇게 그냥 사과 안 먹으면 죽어? 하는 것보다는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과를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 이 위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사과를 계속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정부가 내놔라라고 이제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후 위기가 다다르는 곳은 결국 우리 식탁 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지금까지 김은정 소비자 기후행동 대표님 말씀이었는데요. 그렇네요. 꽃이 일찍 피는 게 결국 식탁 위에 음식까지 연결이 되는 이야기였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